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항소를 식약처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항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 법원 사이트 보시면 7월 30일 저녁 6시쯤 해가지고 법원 사이트에 항소권 상황이 기록이 돼서 객관적으로 공표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 온고집 식약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대통령 지시를 어겨버렸죠. 그리고 과학적 법원 판단을 무시했어요. 오시 카르텔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죠? 유의성 확보해도 타사 대비 우월성 기준이라는 핵에 망측한 기준 잣대를 등장시켜서 반려시켰고 그걸 또 항소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까지 조인트 스템이 1승입니다. 1승. 그리고 과학적 법리로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반기를 식약처가 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답은 이제 뻔한 건데, 여하튼 이 건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애프터 시장에서 네이처셀이 밀렸어요. 다만 5.9%만 내렸습니다. 낙폭이 더 깊었죠. 애프터 시장 장중에는 2만 150원, 네, 2만 150원까지 밀리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하지만 거기서 돌렸죠. 네,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원 사이트에 나온 거하고는 좀 더 빠르게 그 소식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 한 4시 한 반 이후에 이제 주가가 크게 밀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하튼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텔방에 꼭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네, 꼭 문자로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법원 사이트에서 그 결정이 난 거를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요거죠. 사건 번호로 이제 검색해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그 건에 대한 이야기가 항소건의 재료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상세 보기로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나오죠. 2026년 7월 30일 항소인 해가지고 나왔죠. 항소장 제출한 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6시쯤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나 주가는 여하튼 뭐 4시 반부터 좀 급락을 했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애프터 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시 반 이후에 급락은 했지만 그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봉 차트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뒷심이 좀 있었죠. 항소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단기적인 충격을 엄청 크게 받아서 이를테면 뭐 하한가라든지 그렇게 간 게 절대 아니고요. 낙폭을 크게 축소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죠? 마이너스 10.84까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미뤄졌어요. 저점이 여기죠. 자, 그랬다가 이제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5.95%로 낙폭을 크게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소권에 대한 영향이 네이처셀의 주가를 단기적으로도 아주 큰 폭으로 급락을 시킨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그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낙폭을 축소를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단기적인 요동의 요인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FDA 조인트 스템의 승인권하고는 연관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심에서 승소를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1심에서 패소를 한 게 아니잖아요. 패배한 거는 식약처입니다, 여러분.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건의 상황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자, 라 대표 그 트위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상한 대로 식약처가 1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 전후 사정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잘 될 거다. 허가 받을 거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는 글을 올려줬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걸 보고 프리 BLA 신청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일단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 BLA 신청권이 막바로 등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라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식약처의 항소에 대한 라박사의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주연대 강 대표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하에 영상을 올렸죠. 대한민국 바이오 국치의 날이다. 법이 짓밟힌 K신약 심사.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항소. 막 이렇게 제목하에 동영상을 쭉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스크립트를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 대표가 분개해서 영상을 좀 바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약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얘네들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다. 네, 그 건이고요. 1심 판결문 내용하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 그것이 동영상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타사 기준으로 해서 우월성 판단으로 해가지고 반려 결정을 낸 것은 없는 기준을 들이대서 알바이오만 퇴짜를 시킨 것이다. 그죠? 그겁니다. 네. 논지는 그거예요. 통계적 유의성 인정이 되는데 그걸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데 타사 기준 대비 우월성이라는 해괴망측한 잣대로 판단을 해서 반려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법원에서 그래서 일단 알바이오 조인트 스템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을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항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촉구하는 그런 건의 내용이 이제 실려 있었어요. 제 얘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 그 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동영상에 실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애프터 마켓 시장에서 문차트상으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충격을 애프터 시장 자체 내에서 그 시간 동안 충격만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흔들림의 요인이었지. 이것이 네이처셀의 주가를 크게 누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단기적으로 어떤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건으로 해서 FDA 조인트 스템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말이죠. 요거는 제가 계속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프리 BLA 신청권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에 뭐 얘기가 있었으니까 요걸 좀 일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회를 이제 하는지 여부를 주주연대 에서 이끌어 가는 대로 주주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 대표의 프리비LA 신청과 이 건에 대한 공식 발언, 인터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3라고 문자 주셔서 소통을 같이 하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승부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